환율도 지금 상당히 높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미국의 경제적 주도권을 놓지 않는 한은 계속 그렇게 따라가겠네요. 뭐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럴 경우들이 상당히 많게 되겠죠. 원금 손실이 두려워서 투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도전적으로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네. 아까 이제 은행에 적금만 두고 맞아요. 보험만 하고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두려움. 그런데도 꼭 투자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금리가 워낙 낮은 시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 금리보다는 실질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만히 돈을 묵혀두면 그렇지. 물건값은 2배로 오르는데 내 돈은 똑같다면 당연히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투자라고 하면 당연히 원금 손실을 두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선생님들? 네, 선생님들이 교직 공무원들? 네, 아주 보수적이세요. 그렇죠. 절대 투자라는 건 큰일 납니다. 아, 그분들은요, 이 폰으로도 은행 안 하는 분들 많으세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네. 이 도장 갖고 다니면서 은행 가시는 분들 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리거든요. 선생님 근데 투자하고 계세요. 어디에? 아, 제가요? 저 투자 안 하는, 투자하고 계세요. 선생님 공제회 하고 계시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는 거죠. 의사와 상관없이 하긴 하지만 강제적으로 매월 뭐 100만 원 그렇지. 정도씩 퇴직을 위해서 장기간 적립하는 그 상품이거든요. 나중에 연금 받는 거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목돈 그렇지. 마련을 위해서 공무원 연금이 나오니까 목돈 마련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직에 들어오자마자 20년, 30년 이상 하시는 게 교직원 공제회 또는 행정 공제 맞아요. 공무원들 하시는 거든요. 그런데 공제회는 이율을 은행보다 조금 높은 3.8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은행보다 높기 때문에 하세요. 그런데 공제회 사이트 들어가서 얘네들 자산 경영, 자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네. 단 한 명 없어요. 선배 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제가 들여다봤더니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식, 해외 주식, 리츠, 사모펀드, 여러분 이런 거에 다 투자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볼 때는 안정적인데 이쪽에서 네. 보면은 위험하기는 따로 똑같죠, 그죠? 그리고 나서 수익률을 보니까 6.7%예요. 그럼 그냥 하지. 연평균 수익률이. 자, 선생님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선생님 몇 프로 받으세요? 3.8.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선생님, 제가 단기적으로 적금하는 건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들은 투자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공제회는 최소한 20년, 30년 하는 초장기 상품이세요. 그렇지. 그래서 공제회도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시간을 길게 자고. 맞습니다. 네. 시간의 힘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공제회가 절대적으로 이거 손실 볼까요? 손실 보지 않습니다. 그 방법들을 아니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기금들은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국민연금도 6.7% 정도 수익 나오는데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손실 볼 확률이 극히 작습니다. 시간의 힘을 빌리면. 그러면 선생님 생각은 투자를 하더라도 네. 길게 가라. 그렇죠. 네, 짧게 가면 뭔가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투기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다. 네. 그죠? 길게 가라.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요즘 나온 책 중에 Just Keep Buy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Just Keep Buying. 그냥 사. Just keep buying. 이게 일단 사라.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미국의 책이고요. 한국에 지금 번역돼서 올해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되게 젊어요. 저자가 되게 젊어요.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그냥 Just Keep Buying 하면 절대 일단 손해보지 사라. 않고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주식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여기서는 책에서는 이제 투자 중에서 주식 투자, 미국인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스트 킵 바잉 하면 수익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강제 저축하면, 강제 투자하면 수익이 나는데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왜? 한 1년 했는데 조금이라도 손실이 나면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근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때는 예를 들어 지금의 상황이라면 길게 시계열을 길게 두고 보면 어떻게 보면 기회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인간의 본능상 손실의 위험 때문에 못하는 거죠. 두려움. 최 대표님은 그 공제가 투자다. 그렇죠. 공제회가 투자하니까. 대신 긴 투자다. 그렇죠. 그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길게 투자하면 된다. 그렇죠. 길게 투자하면 어쨌든
리스크는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께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냥 공제외 포트폴리오가 공개되어 하지 마시고. 있으니 아니 포트폴리오 공개돼 있으니 3.8 받지 마시고 이 포트폴리오도 그냥 30년 동안 투자하세요. 그거대로. 네. 그러면 3% 연 3%에 대한 차익이 복리 효과로 해서 나중에 몇 억이 차이 납니다. 근데 그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얘기 드립니다. 그 공제에도 버젓이 있는데? 네. 그래요? 그리고 선택을 하시는 거죠, 선생님께서. 본인들이? 선택을 하십니다. 지금의 불황기, 금리는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네. 또 이자도 올라가고. 네. 왜 이렇게 불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최원성 대표님이 보실 때는 이 불황의 원인이 뭐예요? 이제 뭐 이게 역사적으로 제가 2008년도에 손실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좀 나와야 되는데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찌릿찌릿한데 지하가 2층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 지하 한 5층까지 있더라고요. 오, 네. 거의 땅을 파고 들어가셨네요. 네. 그건 지하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상당히 어려운 것을 겪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된 사실들 우리가 사는 사실들 지금 왜 불황인가 왜 이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되는가를 봤더니 2007년도 2008년도 금융 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달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양적 완화. 네. 일단 풀어야지. 네. 그래서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계속적으로 낮췄고 마이너스 금리 또는 0%대의 금리가 지난 10년간 계속적으로 되어왔던 거죠. 네. 이렇게 돈이 많이 세상에 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네. 그러면 이 풀린 돈을 어떻게 화폐 가치는 떨어졌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긴축을 한다고 미국에서 발표를 하고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깜짝 놀라서 난리 나죠. 네, 또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그렇지. 시장이 무너집니다. 그럼 다시 또 금리를 내고 이러다가 또 코로나를 딱 맞으니까 양적 완화 금융위 때 양적 완화 때 푼 돈에 4배를 더 풀었습니다. 명분이 있지. 네. 지금 이제 시장을 코로나 때 살려야 돈을 더 되니까. 풀어야 돼. 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역사상 이렇게 맞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계속 푼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긴축을 하고 금리를 천천히 올리면 괜찮은데 갑자기 급격스럽게 자이언트. 올리니까 자, 우리나라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따라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올리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려야 돼요.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리를 4.5%까지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까지 올릴 수가 없거든요. 이제 가계대출도 심한 면이 있고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돈은 금리가 낮은 쪽에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옮겨갈 그렇겠지.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가 금리를 안 올리면 투자가 다 미국으로 빠져들고 있고. 맞습니다. 어쩔 수 우리나라는 거기가 이득이 나.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자,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그냥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나는 돈이 10억이 있으니까 이자 많이 받겠나. 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항상 대출금리죠. 맞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도 힘들어지고 개인도.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 대출보다 가계대출이 높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더 높죠. 맞습니다. 가만히 보면 미국은 그냥 그 양적 완화로 달러를 찍어내는 기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잉크하고 종이만 있으면 막 찍어내는 것 같은데. 재미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비축통화기도 하고. 네. 환율도 지금 상당히 높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미국의 경제적 주도권을 놓지 않는 한은 계속 그렇게 따라가겠네요. 뭐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럴 경우들이 상당히 많게 되겠죠. 더더구나 우리나라는 달러가 들어오는 유입률에 맞춰서 조폐공사가 찍는데 네. 그럼 계속 그거 따라서 같이 원화의 가치는 계속 바닥을 칠 수밖에 달러의 없어요. 가치보다는 뭐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질 확률이 많아서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 분들은 부동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달러는 보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주식과 부동산 시장과 유일하게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이 있습니다. 뭐예요? 달러밖에 없어요. 달러, 그지. 유일하게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정반대거든요. 무슨 의미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자산이 떨어졌을 때 달러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 이게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제가 가끔 영화로 빗대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IMF를 빗대어서 만든 영화가 유아인이 주인공이었던 제가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유아인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IMF 때 그 위기가 왔을 때 네,
달러를 사서 돈을 벌었죠. 아, 맞아. 네, 달러를 사서 돈을 벌고 하락한 주식과 부동산을 사서 또 돈을 벌었습니다. 네, 국가 부도의 날. 국가부도 김혜수 씨 나왔던. 맞아요. 네. 그 영화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무조건 자기 자산의 많은 어느 정도 부분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달러를 보유하셔야 돼요.